뭔가 사람한테 기가 눌린다라고 하는데 이건 눌리는 게 아니고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런 걸 느꼈다. 요는 그렇게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이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영적 능력 발휘하는 게 5만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사람의 기운을 항상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평범하게 이런 거를 안 느끼고 그냥 가면 그냥 뚫고 나갈 텐데 이걸 계속 느끼면서 가는 거죠. 이건 무슨 소리냐? 어릴 때부터 지금 사람에 대한 기운에 대한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을 누가 조금 이제 커 나오면서 따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 가게 해주면 사람이 보이는 게 달라지고 기운을 느끼는 게 달라질 텐데 이는 뭐라고 계속 누적해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해를 못하면 맥히 갖고 가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이게 맥히 갖고 지금 가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 지식을 우리가 왜 갖췄느냐면 이해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 이해 폭이 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여기서 눌리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 빨리 진도가 안 나가고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데서 있었던 사람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공부를 했던 겁니다. 누군가 이제 조금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이해를 잘 시켜줘서 탁 따주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거를 느끼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공부인데 이런 데는 좀 몰랐던 거죠. 영적인 공부예요.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공부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고. 근데 지금 저 정법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있었던 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과거의 선조들이 우리가 수행자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지금 전부 다 따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걸 전부 다 분해하고 따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창조 이래로 있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따고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후천시대다 이 말이거든. 선천시대의 마지막에 모든 소사물은 다 따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 걸림이 없이 미래를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놔주고 가야 된다. 요거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따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고. 우리 이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자들이라고 하고 제자들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천손들이고 하늘의 일꾼들이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저마다 소질과 능력과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을 발휘를 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고 능력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 그 원리도 모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 깊이를 따주지 못하고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고 요런 데서 지금 우리가 다 막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정법 강의를 듣다가 보면은 내가 몇 키가 있던 게 좀 더 톡톡 따진단 말이죠. 이러면 내 기운이 달라져. 몇 키 갖고 오래 있으면 병이 나요. 힘을 못 쓰게 되고 자꾸 힘이 약화가 된단 말이죠. 키가 몇 키면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고 힘이 든다. 이걸 따줘야만 되는데 이거는 따주는 거는 뭐냐면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내 수준에 맞게 이해가 됐을 때 이것이 넘어가는 거거든 이게. 요걸 누가 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전부 다 뭐라 그러나 경을 만들어 놓던 책을 만들어 놓던 논리를 정해 놓던 이런 걸 정리를 다 해 놓으니까 요것만 갖고 자꾸 이러고 있는 거지. 오늘의 우리한테 지금 법에 적용되고 이제 실질 상황으로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이게
지혜를 열은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는 내 법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은 전부 다 저마다 근기도 틀리고 소질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틀리게끔 작용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서도 법은 밑에서부터 위까지 통일아 맞다 이 말이죠. 법은 두 가지 법으로 세상에 작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대 7의 법칙으로 하여금 인류는 하나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은 두 가지로 운영 안 됩니다. 이 끈이론으로 해가지고 법은 하나로 연결돼 갖고 있는데 여기 때마다의 우리의 갖춤의 그 때마다의 생각 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걸 지금 좀 다 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영의 힘이 세도 영의 힘이 강해도 지식이 모자라면 그 힘은 빛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식한 대접을 받고 천대를 받고 전바치들이 영적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천대를 받고 살아요. 왜? 지식이 모자라서. 영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사회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모든 것들이 잘 맞추어 갖고 정리를 해서 내 영적인 능력을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힘을 크게 가지고도 무시당하고 때에 따라서 이용당하고 그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더라 힘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내 지식의 능력을 갖추어서 이걸 풀어서 살아가면 세상은 빛나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안 살게 때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온 거거든. 이런 걸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를 닦는 이 기준을 잘못들 가져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 공부하는 게 전부 다 도 닦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해갖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걸 못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른 게 없어요. 왜 능력이 지금 발휘가 안 되고 힘이 없고 뭔가가 이 길을 못 찾느냐 하면 이념들이 없어서 그래.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이념을 낳아버린 지가 오래고 이념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질량은 굉장히 우수하고 아주 밀도가 강해졌는데 이 나라도 질량의 밀도는 강해졌는데 이념이 없어. 이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존경을 못 받습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 있어도 대통령을 하더라도 너희 이념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 이 질량 사이즈에 맞는 이념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면 절대 존경받는 일이 안 생긴다. 요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지금 존경 못 받는 이유가 이념 부재. 당신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념이 부재. 없어. 오늘날에 우리 국민들과 이 사회가 맞는 이 밀도의 질량만한 이 이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경스럽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리가 높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 사회는 이념이 없으면 존경 못 받습니다. 절대로. 이제 지금부터 진짜 이념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최고의 우리가 가져야 될 이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기 때문에 홍익 이념. 요 하나로 가지고 전부 다 이 국민들이 이제 다 지금 이게 일어나야 되는 홍익 이념을 바로
바르게 인지하고 바르게 이 홍익 이념을 지금 배우는 거. 무엇이 홍익 이념이고 무엇이 홍익인가? 이걸 이제 전부 다 우리 온 국민이 만져야 될 때고, 그 이념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장착하지 못하고 이 꽃 피우지 못하면 누구도 존경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요는 사회죠. 그래서 앞으로는 홍익 시대입니다. 홍익 인간들이 이 땅에 다 와서 전부 다 내 질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홍익 이념으로 홍익 세상을 못 살면 누구든지 이제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요거죠. 답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인제부터 인류에 등장하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갖느냐 따라 갖고 하늘의 힘을 받을 수 있고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념이 모질한다면 자연의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고. 그럼 두 번째 뭘 했죠? 업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40대 중반에 접어들다 보니까 세 번의 어떤 그 면접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전에 저의 어떤 재능을 발휘를 해서 사회에 나가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우리가 법무사 시험을 친다, 시험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실력을 갖췄느냐. 앞으로는 실력 시대입니다. 직장을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어 놨느냐 시대예요. 내가 실력이 있다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질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 쓰임새가 있는 자리가 있느냐, 요런 걸 따지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돈을 벌고 이렇게 살라고 한다라고 들면은 그런 실력 가질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꼭 그런 데에 가야만 되냐, 이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법 공부도 하고 우리가 뭐 이 건축 쪽에 전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건축 그 안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게 있고, 우리가 법을 다루면서도 공부할 게 있고, 모든 게 이 사회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환경을 이 사회가 만들어 주는 데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없이 사회를 내가 떠들며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는 40대가 되면 표시가 납니다. 이 직장 하나도 안 들어갔어도 내가 이 사회를 아주 험한 데도 가고 뭐도 어저께 접하면서 내가 공부를 했다면 내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거든.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먹고 살라고 헤맸다면, 직장 구하려고 헤맸다면, 이러면 공부도 안 하고 지금 헤매고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실력이란 내 실력을 갖추는 거지, 직장 좋은 데 갔다고 공부 실력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봤다라고 실력을 갖춰진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으로 책을 봤느냐, 어떤 생각으로 사회를 접했느냐, 여기서 내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지금 책을 봤다면 너 실력은 너무 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공부하려고 한 거냐, 내가 그 판검사 되려고 책을 본 거냐. 판검사 되려고 책을 봐시면 너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판검사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거 되기 위해서 너는 혼신을 다한 거지, 너 자신을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실력의 질량은 안 찹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 들어가려고 이 마음을 먹고 그걸 했다면, 회사 들어가려고 너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너의 실력을 갖추려고 공부한 거는 아니잖아요. 요런 거. 우리가 생각에 따라갖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실력을 갖출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무엇을 얻을 수도 있고, 얻는 거와 실력은 다른 거예요. 어떤 자리를 갖다고 내 실력을 갖춰졌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건물인 거야. 내 실력을 갖추어서 그 자리 갔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빛이 나고 그 자리에서 바른 일을 해갖고 이 사회에 크게 이로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존경받죠. 우리는 실력을 갖췄는지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고시 공부를 하면 법 공부를 한다. 그럼 법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지.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가 시험을 치고자 하면 시험이 될 것이고 어디에 어떤 인연을 만나고자 하면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실력을 갖추었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자 하면 그때는 가집니다. 근데 실력은 안 갖췄고 자꾸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요거는 그 자리는 갈 수 있어도 그쪽에서 실력 발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사회 누울에 따라서 이런 거 배웠으니까 누울에 따라서 하는 것 뿐이지 내 실력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지식이 이렇게 실력을 갖춰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누울에 따른 것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일꾼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어떤 소속대가 일꾼이 돼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실력이 안 나와요. 내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도 직장에서 뭔가 내가 갖춘 실력으로 뭔가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사회 누울에 따라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한참 착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바르게 접근을 하고 하면 내 실력이 갖춰지고 실력을 갖춘 사람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줘야 되고 한 사람이 이 나라에서 빛나면 인류가 빛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실력자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를 했다면 그 길이 맞나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그 공부를 손에 잡았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거기 법무사 못 들어가더라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해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이 있다 하면 치보는 거죠.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치보는 거지. 치보고 나서 거기에 딱 합격을 하면 거기에 또 가보는 겁니다. 응? 그 길로 가보니까 여기는 아니네. 내 던질 줄도 알아야 돼.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닌 곳에 가가지고 뇌물이 아니면 내 던질 줄도 아는 거야. 또 실력이 있다면 여기 잘못되가 있다면 이걸 바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실력이거든.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잘못된 걸 바르게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 문제거든 지금. 대한민국은 절의 기회의 땅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것밖에 없다면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길은 늘렸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력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야지. 왜 남을 탓하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 요소를 자꾸 꼬집고 그런 걸 따지고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하느냐. 그런 게 있기에 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생각 마인드에 따라서 세상 보이는 게 달라요. 나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어졌다라는 내 공부를 할 시간을 주어진 거고 내가 내 공부를 하고 열심히 나를 갖춰놓으면 세상은 너를 필요하게 돼 있고 근데 일을 하는데 하늘에서 힘을 자연에서 스스로 주게 돼 있습니다. 내 실력이 없으면 네가 보여도 그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회를 또 탓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회를 탓하면 내가 어려워져요. 남을 비방하면 내가 어려워진다니까. 비방을 하면 저쪽이 어려워지면 게 아는데 내가 어려워져. 절대 그거는 모순입니다. 잘못된 거죠. 내가 어려워지는 지름길이에요. 잘못된 게 보이면
아,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 내 연구를 삼아야 되는데 이걸 헐뜯습니다. 헐뜯는 니도 똑같은 놈이라. 지금 오늘 이 사회가 지금 그래. 하나라도 그렇게 보인다면 그걸 내 안에 가져 들어와서 내가 연구로 삼아 볼 생각은 없고, 이러면 내 실력이 달라집니다. 응? 뭐든지 이게 내 눈에 잘못된 게 보인다면 이거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바르게 가져가서 내가 연구를 안 해보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나오죠. 잘못된 게 보인다라는 것은 너는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우수한 사람이 그걸 꼬집고 탓하기만 하면 너 실력을 언제 갖춰 그걸 바르게 잡아나가게? 잘못된 게 보이는 사람이 그걸 일 해결할 수 있는 자지, 안 보이는 놈이 어떻게 해결을 하노? 상대 모순이 보인다라는 것은 내 기운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약하면 그게 모순으로 보일 수가 없어. 이게 뭐가 잘못된 게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면 그것도 해결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연의 환경이거든. 우리 이제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이런 공부들을 누가 좀 못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이 사회 한탄만 하고 나는 어렵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는 내가 이 공부를 지금 시작을 했으면 내 공부라고 이제 이걸 잡았으니까 이걸 열심히 하세요. 시험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시험 치려고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공부를 해놓으면 이 사회 어디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으니까 됐고, 또 다른 거를 내가 공부할 수 있으면 그걸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가 쳐다봐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고 신장들이 너를 지키고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하늘이 또한 보살피고 있거든. 근데 욕심을 내는 사람은 보살피지 않습니다. 여기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선생님 강의를 이제 어머님도 집에서 계속 듣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형님이 어떤 사후에 정말 좋은 곳에서 잘 있는지. 좋은데 안 갔습니다. 요렇게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 됩니다. 우리 형님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은 뭐 이렇게 나쁜 짓에서 좋은데 못 갔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팀워크예요. 우리 자연의 법칙을 좀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이 사는 원리를 조금 모르니까 이런 걸 너무 공부들을 안 했어. 우리는 이 살아가는 게 3대가 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3대. 이거는 3차원이기 때문에 1대, 2대, 3대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들은 먼저 죽더라도 천상을 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중촌에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이 허공에 떠돌든지, 우리 주위에 맴돌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이러면서 항상 왕래를 하면서 인생을 다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역할을 했을 뿐이지. 차원계와 이 육신에 왔다 갔다, 이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팀워크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뭔가 희생을 해갖고 누구는 빨리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단기 아니에요. 우리 차원계에 있다 이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데에서는 지금 벗어났지만 4차원계에서도 우리 차원에 같이 지금 동시에 해탈을 하든 못하든 이거는 팀워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누가 먼저 죽었다, 먼저 죽으시면 이 집에 죽음을 지금 가져오면서도 어떤 공부거리를 낳았는데 이 공부거리를 누가 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희생을 했다면 희생의 보람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희생을 한 게 무엇 때문에 희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슬퍼하며 살고 있으면 이놈은 한이 풀리느냐?
안 풀립니다. 근데 집안에 한들이 묶여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간 것은 내가 희생을 해서 이 집안에 지금 뭔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을 놓고 육신을 놓고 갔지만 나머지는 우리 몫으로 남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날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홍익인간 시대에는 이때는 더욱이 꽉 찬 에너지로 지금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희생을 했으면 그 희생 속에서 우리는 뭔가 찾아야 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희생을 밟고 이 걸음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일깨우고 세상을 다시 살아가는 뭔가를 찾아서 이 목까지 해줘야 이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혼이 이제 아주 한 맺혀 갖고 묶여가 있던 게 이게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길도 다시 갈 수 있고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하니까 자기는 이 4차원에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뭔가 발복을 할 때 와가지고 신장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영혼들로 이렇게 조상신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육신을 거둔 것이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는 게 아닌데 우리 자체는 죽는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이 3차원에서 사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을 놓고 가느냐 안 가느냐지 우리 자신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인간이 원래 신이에요. 내가 신이단 말이죠. 신인데 육신을 받아갖고 3차원에 지금 의무를 받아갖고 어떤 환경에 지금 뭔가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질량을 높이고 이 밀도를 키우고 이런 이 환경에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 영혼 진화하는 겁니다. 윤회하는 것이 계속 진화를 해서 어느 정도 밀도가 돼줘야 그때 빛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대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돼. 인간이 이 대자연과 같지만 두 가지 양립하고 있다 이 말이죠. 대자연은 물질 에너지가 있고 비물질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대자연에는 앞으로 인간 과학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뭉성하게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지만 물질 에너지는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저 별들 있죠. 저건 전부 다 물질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모이면 이 질량이 좋아지면 밀도가 생기죠. 밀도가 생겨버리면 요 안에서 중력이 생겨요. 중력이 생겨갖고 요곳에 요 중력이 물리가 일어나 버리면 빛을 발산한단 말이죠. 이래서 빛나는 게 저기 별이 되는 겁니다. 저 빛은 에너지예요. 이 밀도가 강해지고 안에 밀도가 엄청나게 강해지다 보니 여기서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는 해가지고 이게서 빛을 발사시키는 이래갖고 자연에 빛을 뿌리면서 모든 자연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에너지는 빛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 인간 이 육신도 저 별의 기운을 받아가면서 이게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태양의 기운만 우리가 저 에너지만 받으면서 유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은 전부 다 이 빛의 에너지를 자꾸 공급받아가면서 지금 유지하는 게 이 언하계예요. 별들도 서로가 이렇게 에너지를 이 빛으로 주고 받으면서 이게서 지금 유지가 되는 거지. 이 빛이 서로가 영역이 멀어져 가지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멸돼 버립니다. 죽어요. 활동이 멈춰는다. 인간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별이나 똑같은 별이다 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 별들의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는 별이 되기 위해서
이때까지 진화 발전한 거예요. 인간은 내 중력, 그러니까 물질로 이야기하면 중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력이 아니고 내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을 갖추고 진화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밀도가 강해지면, 지식의 밀도가 강해지면 내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내공이 물리가 일어나면 이제부터 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죠. 이 발산하는 힘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생각의 기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를 위해서 살던 게 너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여기 깨달은 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게 너를 위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자연에서 별들과 같은 겁니다. 별이 자기 중력을 일으켜서 물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산하기 전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자기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인간도 내가 모질할 때는, 질량이 모질할 때는 모든 것을 끌어다 였는 겁니다. 이래서 이 에너지를 계속 누적시키는 거죠. 이게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진화하면서 또 에너지를 공급받고 계속 이렇게 해서, 이래서 우리가 인간을 욕심을 버릴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버리란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질량의 밀도가 강해지기 전까지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아니,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식의 질량이 들어와갖고 이것이 밀도가 강해지고 아주 이 종점에 오르면 이것이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서 이것이 내공이 돼가지고 내공의 물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에너지 운행이 달라져서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밖으로 쏟아낸다. 내가 밖으로 쏟아내면 자연의 에너지는 스스로 운행된다. 내 힘은 아무리 쏟아도 자연의 힘이 스스로 운행으로 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사람이 널리 이롭게, 이 자연이 널리 이롭게,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런 말들이 거기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연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런 아주 큰 우리는 이 우주의 그림을 우리가 다 그릴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모자랐던 거지. 우리 인간은 자연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어.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 한정적인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차원계로 가서 우리가 이 대자연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자연에 운용되는 원소 에너지인데 이게 병이 들었어요. 탁해졌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 탁한 기운을 다시 벗기 위해서 인간으로 지금 윤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서 이게 3대 7의 법칙으로 전부 이제 기운이 쪼개져 가지고 천지창조가 일어난 원리가 우리 원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는 이걸 깰 때가 됐어. 자연이 무엇이면 나는 자연의 누구인가 알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응? 이런 논리로 저런 논리로 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하등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계속 이게 자연을 만질 수 있는 이런 논리들이 나와서 우리는 다 이게 지식을 전부 다 갖추기 위해서 이 분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게 자연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홍익 인간들이 다 자랐으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일시에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선배들이 낳아준 이런 길을 인자는 아주 헤매지 않고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상생하며 살아가지고 스스로 이 제업을 벗는다라는 이것이 스스로 모든 기운이 정화가 돼가지고 상생할 때 스스로 내 기운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을 벗을 때 기운이 맑아져서 이때 위로 뜨는 가벼워져서 그렇게 해서 천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형님이 먼저 이렇게 운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고 이는 원리를 알고 우리 형의 목까지 우리는 분명히 사회에서 뜻있는 삶을 살아가지고 같이 해탈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몰랐다. 내가 한 번씩 느낌이 있다든지 내가 수련을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형이 또 기운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때는 영혼이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수련을 한다든지 공부를 할 때는 끼웃거리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왜? 저것도 도움 받으려고. 오지만 이것은 내를 해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혼이 단순하니까 매달리는 형식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형이 몰랐다.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형님도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 우리 그 영혼들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러면 눈으로는 못 보지만 알았다고 싹 내려가고 지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공부하라 안 가면 지는 매달리가 있는 거죠. 왜? 단순하니까. 애들한테 있죠. 그 어른이 텔레비 보고 있죠. 와가 텔레비 보고 있습니다. 몰라요, 지금. 지는 공부해야 되는데도. 너 공부해라, 저 공부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어는. 단순하다. 왜?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한테 빌붙어서 있을 뿐이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시켜야 된다. 우리가 홍이 인간들은 누구한테 의지할 게 있는 걸 바르게 알고 이 원리를 똑바르게 알면 네가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네가 아는 방법대로 어떤 느낌이 있을 때는 무엇이구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영혼들이 따라요. 내 몸이 갑자기 뭐가 이상하다 이거죠. 누가 왔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시오 하니까 쑥 내린단 말이죠. 요런 매달리거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처리할 줄 알면은 우리가 굿하러 안 가도 되고 천도하러 안 가도 되고 안 해도 돼. 자꾸 모르고 사니까 자꾸 이게 이제 이게 내 왔다고 자꾸 이러는데 이게 모르잖아요. 운전할 때 땡기 뿌니까 그냥 사고 나죠. 모르니까. 내 왔다고. 그게 오해 하나 가야 하나. 그렇게 막 때리 부는 게라 꿀밤을. 그게 뭐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왔다고 표적을 주니까 몸이 막 아프고. 자기가 그렇게 아파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상하게 아픈 거야 이게. 병원에 가도 날도 다다가 안 낫고 병원에 갔다가 병명을 갖다가 맞춘 것 같아도 또 뭔가 이상하고 이거는 전부 다 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은 아주 90%가 신병이라. 병원에 가면 오진이 더 많아. 그 말 듣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게라. 조금 괜찮은가 싶더니 원래 신들은 붙어 있다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이때는 좀 괜찮다가 또 주사 맞으러 간기는 그만 안 아프네. 또 신은 도망가 보네 주사 안 맞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의 3, 4차원으로 동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겪는 것들이 전부 다 신들과 인간은 같이 동시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은 전부 다 집착이 있는 신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집착이 없으면 우리 주위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거는 아파가 죽은 것도 집착이고, 내 인생을 다 못 살은 것도 집착이고, 우리가 사랑을 못 하고 죽은 것도 집착이고, 뭐 가족들이 이렇게 우애를 못 가지고 죽는 것도 집착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부자가 되려 했는데 못 하고 죽은 것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돈 벌다가 막 우리 가족들이 잘 살게 해주지도 못하고 죽은 것도 집착이고, 모든 것이 다 집착이기 때문에 이 집착심들이 우리가 왕래를 하는 거예요. 집착이 없으면 인간한테 올 수가 없어. 그는 명분이 없는 게라. 그래서 이 신들은 항상 왕래를 하는 겁니다. 왕래를 하는 것인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헤매고 있으면 내한테 온 신도 같이 헤매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해서 바르게 정리를 해들어가면 우리 신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정리가 탁탁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짓도 안 하고 전부 같이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은 내 자신은 내가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 스승님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되게 가르쳐 주느냐? 너희들이 이해되면, 이해된 거는 네 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쓸 수 있고 내 법이 됩니다. 이해가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지. 홍익 인간들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뭐가 보이는 것만 갖고 막 그러면 그런 데 끌려다니는 거죠.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보여주는 데만 또 끌려다니니까 더 무식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 안 보이면 연구를 하잖아요. 이게 뭘까? 이러면 자꾸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알게 되고 깊이를 더 알게 되는데, 보여버리면 그것만 갖고 자꾸 하다 보니 나중에는 너가 무식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안 보일 때가 있거든. 그때는 덩신이 되는 게라. 여기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은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거지. 영적으로 뭔가를 보여줘도 이 영 안에서 공부를 하려고 지식을 갖추려고 해야지. 이 영적인 거 보여주니까 내가 뭐가 된 거 마냥 그걸 가지고 막 사람을 나서는다 해서 갖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사람을 나설 수 있는 힘이 내한테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연구를 해야지. 내가 나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환자가 내한테 온다라는 걸 그것까지는 들어가야지. 환자가 오게 하려고 내한테 그 힘을 줬던가 인가 봐. 그럼 환자가 와시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이거 나 사주고 끝나냐? 이 환자한테서 내가 공부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불러들이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하려고 이 환자를 보고 그 안에 내가 공부할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끔 인연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안 오지. 안 오면 그 사람이 모순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없지.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실력을 줬더니 이걸 나사준다고 나는 사람을 나사주면 이롭게 한다. 신이 못 나사줘갖고 니한테 힘줘갖고 니한테 보내가 니가 손댄게 나사 버렸을까봐 뭔가 한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다 보니 인생을 20-30년 그렇게 갖고 썩어버리니까 네 인생 끝나버리고 큰일 나죠. 이 기초 원리를 모르고 기초 공부를 안 했어. 그렇게 능력이 오는 것은 더 큰 공부하라고 능력을 주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너가 그것이 네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에요. 온 국민들이 전부 다 한 팀이에요.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조상의 을을 빛내야 되고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 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룬다라는 것은 안으로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류공룡이 이바지할 때라고 어릴 때 어떤 식으로든 잔어조합이 그렇게 돼갖고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왔든 어떤 뜻을 갖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우리한테는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리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식을 갖추었고 어느 정도 밀도를 키워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만져보고 우리가 이걸 왜 어릴 때 배웠는가? 왜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게끔 이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던가? 창조 이래로 이런 공부를 시킨 사람은 창조 이래로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게 없어.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사명을 줬다면 너희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응?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이게 우리가 그냥 뭔지를 모르고 다 주저앉아 있으면 이거 배운 건 다 어디 갔어? 큰일 나죠.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천추에 이거는 한이 맺혀도 그냥 맺힐 한이 아니에요. 이 사명을 못 이루게 되면 인류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이 지구는 끝날 것이고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우리한테 줄 거는 다 줬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가지고 세상을 그냥 동댕이 치고 우리는 떠난 게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응? 이제 이 민족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이 민족한테 하늘의 힘이 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인류의 빛으로 등장을 하고 이 홍익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발자국을 디딜 때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처음 다 고생한 것이 우리 공부시키려고 한 것이지 하늘에 우리가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키를 바르게 잡아서 길을 열면 고생 끝에 낙이 있고 이제 진짜로 즐거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민족한테 붙어 열린다라는 사실이고 이제 지혜를 열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 거고 우리 앞에 죽었던 우리 형제들 이거는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우리가 웃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그 한도 다 풀리고 우리가 즐겁게 사라지고 존경받으며 인류의 존경을 받을 때 우리의 조상님들은 전부 다 한이 풀리고 얼을 빛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효를 행하게 되는 이 근본이 된다 이 말이지. 조상이 아주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효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가 아주 즐거울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 효의 근본을 이제 다시 써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효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이렇게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효의 근본을 우리가 새로 다 정리를 해서 인류의 효의 근본을 남겨야 되고 이게 홍익 인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그 당신의 형이라 하지만 우리한테도 형제예요. 우리는 인연을 줘서 우리가 팀이 됐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인 게라. 홍익 인간들은 남이 없어. 전부 다 세트로 해갖고 너희들은 다 형제. 그러니까 이제는 니꺼 내꺼 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빛내느냐 이것이 우리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응?